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전라북도 전주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일인데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외동딸의 장례를 막 끝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집안에는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쿵쿵쿵쿵. 그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며칠 전 땅에 묻었던 바로 그 딸. 지연과 똑같이 생긴 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 지유예요. 죽은 딸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12살 아이.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세상은 또다시 순자를 거대한 비밀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거니? 죽은 딸의 장례 후 집으로 돌아온 날 문을 두드린 아이는 누구였을까? 여러분,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집들 사이로 봄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조용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바로 순자의 집이었습니다. 순자는 올해 60을 맞은 여인이었어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순자에게는 하나뿐인 보물이 있었는데 바로 외동딸 지연이었습니다. 32살의 지연은 순자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죠. 하지만 며칠 전 순자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순자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집 앞에 서 있던 순자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해 보였어요. 할머니, 10살 손자 민호가 순자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민호는 지연의 아들이었죠. 엄마를 잃은 충격에 아직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순자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 같았다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올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오직 정적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지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의 모습을 바라보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떠난 거구나.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민호도 할머니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지연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연을 키워왔죠. 지연이 결혼해서 민호를 낳았을 때 순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가족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연의 남편은 민호가 5살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연은 다시 순자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죠. 딸과 손자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연이 없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순자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힘드실 텐데. 민호의 말을 들은 순자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겨우 10살인 아이가 어른스럽게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엌에 서니 더욱 지연의 부재가 실감났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지연이 엄마 오늘은 제가 할게요라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식욕도 없었고 민호도 먹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문을 그대로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내 외동딸마저 잃었으니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인가.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지연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물론 민호가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다면 지연이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들려오지 않을 소리였죠.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거든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도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어제부터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지연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곧바로 깨달았죠. 어머니. 현관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준호의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남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전 남편이었죠. 민호가 5살 때 집을 나간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지연의 장례식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준호야, 그 짐은 뭐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와 민호는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주에선 더는 못 살겠어요. 준호의 말을 들은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연을 잃은 것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제 민호마저 잃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순자에게 민호는 지연의 흔적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준호야, 다시 생각해봐. 민호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야. 갑자기 서울로 가면 적응하기 힘들 거 아니야? 순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 결정을 쉽게 내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연이 없는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모든 게 지연을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도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호까지 데려간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민호만이라도 여기 두고 가면 안 되겠니? 할머니가 잘 키울게. 순자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많은 짐을 지워드렸어요.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방을 든 준호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빠, 정말 가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호야, 우리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자. 여기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민호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호도 마음이 아팠지만 아빠의 결정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상실감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기에 말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한 번 가정을 버렸던 준호였지만 지연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호 짐 다 쌌습니다. 우리 오후에 출발할게요. 준호의 말에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이른 시간에 누가 찾아올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의 지연과 똑같았거든요. 아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조금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할머니, 저 지유예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와 민호도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두 같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유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이는 순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갈 곳이 없어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 지연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누구예요? 순자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계속 순자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신이 와야 할 곳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자는 지우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왜 지연과 이렇게 닮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와 민호도 뒤에서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우야, 너는 어디서 온 거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하얀 봉투에는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순자가 그 글씨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는 분명히 지연의 필체였어요. 순자는 지연의 글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연이 쓴 수많은 편지와 메모들을 봐왔으니까 틀릴 리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연이 글씨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준호도 그 필체를 알아봤거든요. 어머니, 그게 정말 지연이가 쓴 건가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도 지연이 평소 쓰던 것과 같았어요. 편지의 내용을 읽는 순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지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 이 아이는 내 마지막 비밀이에요. 순자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연이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었다는 건가? 그리고 그 비밀이 이 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준호가 편지를 보려고 했지만 순자는 편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직 준호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어머니,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지연이가 이 아이에 대해 언급했어. 그 말을 들은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지연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속였던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순자가 달래려 했지만 준호는 계속 흥분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죽기 전까지 저한테 숨긴 게 또 있었던 건가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준호는 지우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순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지우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아이가 우리 엄마처럼 생겼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모습 같아요. 민호의 말을 들은 순자도 다시 지우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지연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눈매며 코며 입모양까지 마치 지연이 다시 어려진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내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순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지우의 말을 들은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아이도 엄마를 잃었다는 거였어요. 마치 자신과 민호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연이가 죽은 바로 다음 날 이런 아이가 나타나다니. 게다가 지연이 편지까지 가지고 와서요. 준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연치고는 기이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이 아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지우야, 너는 어디서 살았니? 보호자는 없니?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는 혼자예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왔어요. 엄마가 이 집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지우의 말에 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지우의 엄마가 이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했고 왜 지우를 이곳으로 보냈는지도 궁금했어요. 준호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를 집에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상해요. 어디서 온 아이인지도 모르고 지연이와 무슨 관계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지우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지연이 생각나서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야, 일단 들어와. 밥 먹었니? 순자가 지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막아섰어요. 어머니,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에 들릴 수 있어요? 순자와 준호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지우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준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 아이는 우리 지연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책임질게.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호와 함께 서울로 가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호를 잃을 수도 있고 동시에 지우라는 새로운 아이가 나타났어요.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집에 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결국 지우를 집에 들여보냈어요. 준호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거든요. 지연과 너무나 닮은 지우를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바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가 지유의 손을 잡고 전주 남부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평소 순자와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들이 지유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저 아이가 누구예요? 김순례 아주머니가 먼저 물었어요. 김순례는 순자와 같은 골목에서 30년을 산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지유라고 해요. 순자가 대답했지만 김순례의 표정은 이상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씨, 이 아이가 지연 씨랑 너무 닮았는데요? 박영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영자도 지연을 어릴 때부터 지켜본 사람이었거든요.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을 말하자니 복잡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냥 친척 아이예요. 순자가 얼버무렸지만 아주머니들의 시선은 계속 지유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지유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지유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죽은 지연 씨랑 똑같이 생겼네. 어디서 나타난 아이일까? 혹시 지연 씨가 숨겨둔 아이 아닐까? 순자의 귀에 들려오는 소문들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민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응, 지유랑 시장 다녀왔어. 순자가 대답하자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를 들이면 민호가 상처만 받아요. 지연이를 잃은 상황에서 저런 아이가 나타나면 민호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준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지유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지유는 아직 어린아이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어머니, 그 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벌써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준호의 말을 들은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건가? 무슨 소문이? 죽은 지연 씨랑 똑같이 생긴 애가 나타났다고요. 사람들이 호기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눈으로 우리 집을 보고 있어요. 준호의 말에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소문이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민호가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민호는 지유와 함께 있었는데 두 아이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지유랑 같이 있고 싶어요. 민호가 아빠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민호야, 왜? 지유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요. 지유랑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민호의 말을 들은 순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도 지유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호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는 엄마고 저 아이는 저 아이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지유 누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유가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줘요. 민호의 말에 순자와 준호 모두 놀랐습니다. 지유가 지연 이야기를 한다고? 지유야, 너 우리 지연이 이모 알아? 순자가 지유에게 물었어요.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엄마가 전주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맛있는 거 잘해주시는 착한 할머니라고요. 지유의 말에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지유의 엄마가 지연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그럼 정말 지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거짓말도 잘해요. 준호야, 지우는 거짓말하는 아이 같지 않아. 순자가 지우를 감싸자 준호는 더욱 답답해했어요. 어머니, 민호를 생각해 주세요. 지연이를 잃고 힘들어하는 민호에게 저런 아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민호는 준호의 말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지우와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빠, 지우 누나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지우 누나가 엄마처럼 따뜻해요. 민호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호가 지우를 거부하기는커녕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준호와 민호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의 우려도 이해되고 민호의 마음도 이해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를 보고 있으면 지연이 생각나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야, 일단 며칠만 더 지켜보자. 지우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 순자의 말에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동네 소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볼 텐데요.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우리가 당당하게 지내면 돼.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지우의 정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지우와 민호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행복해 보였거든요. 특히 민호는 지연을 잃고 난 후 처음으로 웃음을 보이고 있었어요. 순자의 마음은 점점 지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고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차가워졌어요. 순자는 시장에 갈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와 민호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는 여전히 지우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매일 서울로 돌아가자고 순자를 설득하려 했지만 순자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특히 민호가 지우와 함께 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우와 민호를 재우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누가 찾아올지 궁금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지우라는 아이가 여기 있나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를 찾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지우의 아버지입니다. 정우의 말을 들은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우의 아버지라니. 준호도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가 자고 있어서. 순자가 말하려는 순간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지우는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우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빠. 지우가 정우에게 달려갔어요. 정우는 지우를 보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드디어 찾았다. 아빠가 왔어. 정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순자와 준호는 이 광경을 충격에 휩싸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지우를 꼭 안고 있다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유를 돌봐주셔서요.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순자는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지유의 아버지, 그리고 지유가 정우를 알아보는 모습,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유 아빠, 일단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나눠야겠네요. 순자가 정우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우는 지유를 옆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지연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말에 순자와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를 알다니? 지연이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지연 씨의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사실 첫사랑이기도 했고요. 정우의 고백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의 첫사랑이라니. 그럼 지우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저와 지연 씨의 딸입니다. 정우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결혼한 후에도 당신과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지우는 지연 씨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어요. 대학교 마지막 해였죠. 정우의 설명에 순자도 놀랐습니다. 지연이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죠? 지연이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순자가 물었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 씨는 저와 헤어진 후 혼자 지유를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결국 지유를 입양기관에 맡겼습니다. 정우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지연이 그런 고생을 혼자 감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유는 입양 가정에서 자란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지유가 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다녔는데 지유가 이곳으로 온 거죠.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지연은 두 집 살림을 한 겁니까? 저를 기만한 겁니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지연 씨는 결혼 후에는 저와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유의 존재도 저한테 알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준호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지연이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배신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유가 가져온 편지는 뭡니까? 지연이가 쓴 거 맞죠? 순자가 물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가 지유를 입양기관에 맡기면서 쓴 편지예요. 나중에 지유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면 전해주라고 했던 거죠. 순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연이 왜 이런 비밀을 자신에게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결국 저는 지연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네요. 결혼해서도 전 남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유는 무서워하며 정우에게 더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것 같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시선이 더욱 차가워질 게 분명했습니다. 죽은 지연에 대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할 거예요. 순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사실들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준호는 분노에 차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순자도 복잡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지우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지우가 완강히 거부했어요. 지우는 할머니와 민호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거든요. 결국 정우는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며 근처 여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연이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외손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손녀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순자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순자는 지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지연의 피를 받은 손녀였지만 동시에 지연의 비밀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응,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순자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오늘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갑자기 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지연이에 대한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순자도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지우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와 민호가 짐을 싸러 방에 들어간 후 순자는 혼자 지연의 방에 들어갔어요. 장례 후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방이었는데 지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지연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수첩을 집어든 순자는 그것이 일기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연의 일기장을 본 적이 없었던 순자는 망설였어요. 죽은 딸의 일기를 읽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어젯밤 일 때문에 지연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의 글씨로 쓰인 일기들은 순자가 전혀 몰랐던 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5월 15일. 정우 오빠를 만났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순자는 지연이 대학 시절 연애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지연은 공부에만 집중한다고 했었거든요. 일기를 계속 읽어나가던 순자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연과 정우의 사랑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4학년 3월 2일. 정우 오빠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다. 오빠는 당황했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집 상황으로는 그리고 오빠 집안에서도 반대할 것 같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대학교 때 임신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지우였던 거였어요. 대학교 4학년 8월 10일. 아이를 낳았다. 너무 예쁜 아이다. 지우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하지만 키울 수가 없다. 정우 오빠 집안에서는 강하게 반대했고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렵다. 순자는 이 대목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이 혼자 이런 고통을 감당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대학교 4학년 9월 1일. 지우를 시골절에 맡겼다. 스님께서 좋은 집을 찾아주신다고 하셨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려서 널 지킬 수가 없구나. 순자는 지연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시 순자도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사회적 시선도 차가웠으니까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이 준호와 만나고 결혼하는 과정, 민호를 낳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지우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표현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민호 5살 생일. 아들이 너무 예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우가 생각난다. 지우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순자는 지연이 지우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도 첫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순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2024년 12월. 지우를 찾기 시작했다. 이제 내 나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지우를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살고 싶다. 민호에게도 누나가 있다고 알려주고 싶고, 지연이 죽기 직전에 지우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2025년 1월. 드디어 지우를 찾았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우가 혼자라고 한다. 빨리 데려와야겠다. 우리 엄마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이것이 지연이 쓴 마지막 일기였어요.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지연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지우가 지연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지연은 지우를 데려오기 전에 순자에게 편지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정했어요. 지연아, 내 비밀을 내가 안고 가마. 지우와 민호를 지키는 게 내 몫이구나.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와 민호가 짐을 다 쌌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지만 순자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준호야, 지연이는 너를 사랑했어. 그건 의심하지 마. 그리고 지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야. 지연의 일기를 읽고 난 후 순자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완강했어요. 짐을 다 싼 준호는 순자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아이를 받아들이면 민호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전 지우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연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가 아직도 깊게 남아 있었거든요. 준호야, 지우는 죄가 없는 아이야. 그리고 우리 지연이의 피를 받은 아이기도 하고. 순자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연이가 저를 속이고 살았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때 정우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제 여관에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지우는 제가 키워야겠습니다. 정우의 말에 순자는 놀랐어요. 정우도 지우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정우 씨, 지우는 여기서 행복해해요. 민호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순자가 말했지만 정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 딸이에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우는 지우를 부르려고 했지만 지우는 할머니 뒤로 숨어버렸어요. 아빠,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게 상처였거든요. 지우야, 우리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자. 아빠가 좋은 집도 구했고 좋은 학교도 알아봤어. 하지만 지우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는 정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말이 맞아요. 지우는 친아버지가 키워야죠. 저희도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모든 게 잘 정리되는 것 같네요.
준호는 이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지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어요. 안 됩니다. 지우는 이미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순자의 단호한 말에 준호와 정우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우리 지연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녀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순자의 말에 준호는 답답해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지우까지 키울 여력이 있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하고요? 정우도 순자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할머니, 저도 지우를 사랑해요.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우는 이미 이 집에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민호와도 형제처럼 지내고 있고요. 그때 정우가 좀 더 강하게 나왔어요. 할머니, 만약 지우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법적 소송까지 암시하는 거였습니다. 정우 씨,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지우는 제 친딸이에요. 친아버지가 키우는 게 당연하죠. 준호도 정우의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정우 씨 말이 맞아요. 법적으로도 친아버지가 유리할 거예요. 순자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준호는 민호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하고 정우는 지우를 데려가겠다고 하고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할머니, 지우 누나랑 헤어지기 싫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민호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우 누나랑 헤어지기 싫어요. 엄마 없어서 외로웠는데 누나가 있으니까 덜 외로워요. 민호의 솔직한 마음을 들은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끼리는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호야. 준호도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서 민호를 안았어요. 그리고 지우의 손도 잡았습니다. 이제는 피보다 중요한 게 있다. 지우도 민호도 내 손자다. 순자의 말에 준호는 놀랐어요. 어머니, 준호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지우를 보낼 수 없어. 이 아이는 우리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선물이야. 순자는 지연의 일기에서 읽은 내용들을 떠올렸어요. 지연이 얼마나 지우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우 씨, 미안해요. 지우를 보낼 수 없어요. 정우는 당황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 그래요. 법정에서 봅시다. 순자의 단호한 말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도 어머니의 결연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준호야. 너는 민호를 데리고 서울로 가고 싶으면 가거라. 나는 지우와 함께 여기서 살 거야. 순자의 말에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도 지우랑 함께 살고 싶어요. 지우도 순자의 다른 쪽 팔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는 두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연이 못다한 일을 자신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순자의 결심이 이렇게 굳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주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순자의 집 마당에는 감나무의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낙엽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 누나랑 저감 따도 돼요? 민호가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물었어요. 지우도 민호 옆에서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정말 남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따거라. 떨어지면 안 돼. 순자가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순자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우와의 법정 다툼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견뎌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조금씩 나아졌어요. 법정에서는 결국 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우가 순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고 정우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대신 정우는 정기적으로 지우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처음보다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순자가 당당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김순례 아주머니 같은 오랜 이웃들은 오히려 순자를 응원해 주었어요. 순자 씨, 혼자 두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네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워낙 착해서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준호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울로 떠나려고 했었는데 민호가 완강히 거부했거든요. 민호는 할머니와 누나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준호는 한동안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전주에 남기로 했어요.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준호가 순자에게 사과했을 때 순자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어요. 이서방, 자네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해. 준호는 여전히 지연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우가 지연과 닮은 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복잡하지만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우야, 내가 웃는 모습이 엄마랑 똑같네. 준호가 지우에게 말할 때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저씨,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지우는 아직 준호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지우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도 정우가 찾아왔어요. 지우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지우야, 아빠 왔어. 정우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지우는 감나무에서 내려와 정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감 따고 있었어요. 하나 드실래요? 지우가 방금 딴 감을 정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정우는 감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정우는 순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정우 씨도 수고 많으세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순자와 정우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이제는 지우를 위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우 양육비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씨, 그런 건 괜찮아요. 지우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하지만 대신 지우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와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자의 말에 정우는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우 씨, 지유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우는 지유와 민호와 함께 한참을 놀았어요. 감따기도 도와주고 마당에서 공놀이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해가 질 무렵 정우는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유야, 아빠는 이제 가야 해. 다음 달에 또 올게. 아빠, 조심히 가세요. 지유가 정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지유를 꼭 안고 있다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유를 잘 부탁드려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정우가 떠나고 나서 순자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우는 여전히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두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남긴 상처가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줬구나. 이제라도 고맙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지연을 잃었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유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민호가 순자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지유도 함께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모두 함께 놀아요. 순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순자와 민호, 그리고 지우.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도 창문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 따뜻한 풍경이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어요. 순자가 만든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하고 놀까요? 지우가 물었어요. 내일은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오고 공원에도 가자. 순자의 대답에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이제 순자에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민호와 지우라는 두 손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키고 키우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가족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순자는 깨달았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연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순자는 믿었습니다.